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얼마 전에 이 K5, 3세대 K5의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시승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K5 어떤 디자인, 실내 디자인, 그리고 어떤 주행 성능 보이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3세대 K5가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된 지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지 한 10년 만에 3세대 모델까지도 왔는데요. 지난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됐었죠.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호평을 하면서 이 사전 계약도 상당히 조금 성황을 이뤘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2019년 12월 11일까지 총 16,000대의 사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좀 대단한 판매 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만났던 이 K5의 디자인, 실내 공간 같은 곳에서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줬고요. 먼저 소나타를 통해서 느꼈던 이 주행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K5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승 행사 같은 경우는 1.6 터보 모델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2.0, 2.0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그리고 1.6 지금 보시고 있는 1.6 터보 모델까지 총 4가지의 파워트레인 모델들이 라인업이 한 번에 좀 공개가 됐는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 1.6 터보 모델이 나중에 센슈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따로 좀 공개가 됐었죠. 그런 것들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아차의 좀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적이고 스포티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이 전면부 디자인을 완성을 했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아 K5 같은 경우에 1세대 모델이 출시되면서 이 디자인 호평이 상당히 좀 좋았죠.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했던 그 많은 디자인 요소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좋은 호평을 받긴 했지만 2세대 모델에서는 뭔가 좀 큰 변화 없이 좀 답습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이 K5의 디자인은 정말 최근에 출시됐던 국내 시장에 공개됐던 많은 이 세단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 많습니다. 정말 일단은 이 심장 펄스 라인이라고 하죠. 이 심장의 박동수를 표시하는 이 라인을 형상화한 이 주간 주행등 라인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 이 하단에 이 라인 여기까지 이 긴 라인 하단 라인이 바로 이제 방향 표시등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는 이 끝까지 모두 다 표시가 되고요.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 상어의 이 피부, 이 껍질의 이 디자인, 껍질의 모양을 이 형상화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통합되는 형태를 앞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 계속 좀 추구할 것 같은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와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릴의 크기가 커지긴 했지만 좀 분리된 형태로 있었죠. 그런 것들이 K5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로 일체화된 이런 커넥티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가로로 좀 넓은 이미지, 좀 와이드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단 레어 범퍼 같은 경우에는 주행 보도 기능을 하는 이제 레이더 센서 같은 것들이 앞쪽에 좀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상단 그릴에는 이렇게 좀 광학 카메라가 좀 삽자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좀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헤드램프 중간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듯이 이러한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단에 이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간 부분이 이 타이어에 좀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형상 자체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차량이 앞쪽이 좀 길어 보입니다. 실제로 좀 오버행이 기존 모델보다 좀 짧아지기도 했지만요. 이 보닛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 크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으로 좀 바뀌게 된 데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역할이 좀 컸는데요. 기존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동근 형태로 위로 갈수록 보닛과 이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이 K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앞으로 이제 나와 있는 듯한 형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의 상단 부분이 앞쪽으로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보닛의 길이도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보닛 자체의 크기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굉장히 앞모습을 봤을 때 날렵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디자인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뭐 타이거 노즈라고 하는 이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 이 타이거 노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이거 마스크라고 좀 해야 될 정도로 이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이 앞쪽 코 부분만 이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좀 기아차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들을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차량의 크기가 좀 기존 모델보다 커지긴 했지만 이 전고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백 스타일을 추구를 하면서 이 굉장히 루프라인이 좀 유려해진, 부드럽게 이 트렁크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K5 디자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측면에 있는 크롬 라인입니다. 이 크롬 라인이 이제 A필에서 시작한 이 크롬 라인이 뒤쪽까지 쭉 이어지면서 트렁크 쪽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후면 디자인을 설명할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디자인 덕분에 굉장히 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듯한 이렇게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디자인 자체도 앞쪽에서는 상당히 좀 얇게 시작을 했다가 뒤로 가면서 다시 한번 폭을 좁혔다가 다시 트렁크 쪽에서 좁아지는 형태로 이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6인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대 이제 19인치 타이어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처음 엔트리 트림을 제외하고는 이제 19인치 타이어까지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올 시즌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가솔린 모델과 1.6 터보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이제 다른 형태의 휠 디자인 적용을 하면서 엔진 파워트레인에 맞춰서 좀 차별화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반적인 스마트 키로 문을 열 수도 있지만 그 NFC 기능이 더해진 이 카드키, 그리고 유보 앱을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 스마트폰을 직접 차에 이제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차를 열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최초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NFC 기능이 있는 그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안드로이드 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측면에서 오는 이 크롬 라인 같은 경우에 이 트렁크 리드를 타면서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제 앞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이 글라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량의 이 후면부 디자인을 조금 더 패스트백 스타일로 넓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의 글라스는 아닙니다. 이쪽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도어를 열 때도 이 부분이 함께 이게 열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리어램프가 이어져 있는 커넥티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뭐 상위 K7에서도 봤었던 이 점으로 이어지는 듯한 이 커넥티드 램프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 배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형태만 있는 그 디자인만 적용된 그렇게 배기구인데요. 흡사 조금 실제 배기구 같기도 한 그러한 좀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부에 그리고 에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이제 디자인 요소입니다.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뒷면, 차량의 뒷면을 봤을 때 좀 화려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K5 디자인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K5, 3세대 K5의 아마 주행 성능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요. 또 실내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이 시승 행사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된 시간에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 한번 주행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화려한 외부 디자인과는 조금 더 한 톤 낮은, 한 톤 다운된 조금 더 편안한 그 거실
휠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이러한 테마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수평 기조의 그 디자인 요소들이 좀 적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좀 일반적인 형태일 텐데요. 역시 K5 역시 수평 형태의 기조로 된, 하지만 그 가장 위에 대시보드와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 이 중간 부분,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공조장치가 송풍구가 위치해 있는 이 라인까지 총 3개의 레이어를 이제 겹치듯이 쌓으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게 이 K5 디자인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K5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째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12.3인치 대화면의 디지털 계기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이제 스티어링 휠 좌우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최초로 적용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날씨와 뭐 기온, 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디지털 화면의 그 배경 화면이 뭐 맑은 날씨, 아니면 비 오는 날씨, 아니면 해질녘의 그 노을 풍경처럼 바뀌는 디자인을 좀 선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었던 디지털 계기판의 구성과 상당히 좀 흡사한 모양이고요. 왼쪽에는 기본적으로 속도계, 오른쪽에는 이제 RPM 게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테마가 적용된 경우에는 흡사이즈의 컴퓨터 화면에 월페이퍼처럼 이 자연 풍광이 나타나는 이 배경을 볼 수가 있지만, 설정을 바꿔서 뭐 속도계와 좀 RPM 게이지가 좀 도드라지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 계기판의 디자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D컷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그 K5 모델이 이제 D컷 형태는 아니고요.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형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고, 그 상위 등급부터 이제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림의 크기가 뭐 손에 쥐기 적당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패들 시프트가 또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역시 D컷답게 깎여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전형적인 스포츠성을 좀 주행성을 중시한 모델들의 이러한 D컷 스티어링 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K5 역시 그러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위쪽으로는 이제 10.25인치 디스플레이,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또 적용이 되는데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선보였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이 GUI라고 부르죠. 이 디자인 자체를 많이 변경을 해서 독특한 K5 안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기능을 살펴보면요, 또 안전을 위해서 일단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스크롤을 해서 이 메뉴들을 보면은 뭐 기존에 많이 봤던 이 자연의 소리 기능이 있죠. 뭐 카페 음이라든지 뭐 장작 타는 소리 같은 것을 들려줘서 조금 더 실내에서 좀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와 또 애플 카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모두 이제 유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또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주행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차량의 앞쪽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의 전면에 있는 그 도로 상황 같은 것을 이제 찍고 이것을 뭐 SNS에 공유를 하거나 뭐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블랙박스 기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항상 주차 중에도 작동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0시간까지 이 빌트인 캠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솔린 모델은 해당되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메뉴를 한번 좀 보면요, 카툰 기능이 이제 K5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유보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차에서 집 안에 있는 IoT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고요. 또 집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량에 뭐 시동을 걸거나 뭐 공조장치를 작동하는 이러한 기능들, 커넥티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카툰 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환경 설정 메뉴가 아무래도 주된 그 차량의 설정을 변경하는 메뉴인 것 같은데요. 이 차량 부분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운전자 보조 기능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하고, 뭐 얼마나 이제 개입이 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개입을 늦게 할 건지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뭐 자세히 알리고 간단히 알리고 이렇게 변경되는 모습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 이런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공조장치 메뉴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창문 습기 방지 기능이 있는데요. 유리창에 그 김서림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도 좀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 환기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실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 이 주행 상황에 맞게 그 색상을,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뭐 무선 충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후석 승객이 있는 경우 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실내 디자인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UV 탑재된 유보 앱이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NFC 기능으로 이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이 NFC 기능이 적용된 이 카드키를 사용을 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면 설정 부분인데요.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네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한 이 블루라이트 기능도 스마트폰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K5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 차단하고 뭐 이렇게 색감을 조절해서 자신의 눈에 조금 더 부담이 안 되는 화면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세심한 좀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다음 시승을 통해서 한번 이 기능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은 아주 꼼꼼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시선을 돌려서 실내 디자인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 아래로는 이제 송풍구 디자인이 있는데, 이 송풍구 디자인도 상당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죠. 이 하단부에 보면은 오토도톨하게 개성 있는 이 송풍구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단으로 보면 이제 공유 장치 버튼들이 위치를 했는데요. 이제 버튼식이 아니라 모두 이제 터치 방식의 버튼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이 앞쪽 프론트와 리어 글라스에 이제 김서림을 제거해주는 요 버튼들 빼고는 모두 이제 좀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라 이 터치 방식의 버튼으로 좀 바뀐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좀 세련된 형태의 뭐 첨단의 이미지를 조금 보여주는 그러한 공유장치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부에는 흡사 이제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처럼 보이는 곳인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곳은 이제 암레스트 하단에 따로 위치해 있고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두 개의 USB 포트, 하나는 좀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 포트가 있고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C거잭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충전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하단으로는 이제 전자식 다이얼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 소나타 같은 경우 이제 버튼식이 적용이 되어 있었죠.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개발하면서 뭐 버튼식으로 할지 이 다이얼 방식으로 할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다이얼식으로 바꾸긴 했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버튼식보다는 이 다이얼이 상당히 좀 쓰기 편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버튼식 같은 경우에 좀 차량의 전방을 본 상태에서 버튼을 좀 정확하게 누르는 게 좀 어려움이 따르긴 하죠. 하지만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을 올리고 뭐 좌로 우로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버튼을 잘못 누르는 실수 없이 이 변속을 할 수 있다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좀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이제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개인 설정까지 총 5개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바뀔 때마다 이제 화면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날개가 한 방향 쪽으로만, 절반만 이제 180도씩만 이제 날개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컵을 잘 잡아주는 구조인 것 같은데, 날개가 이렇게 좀 사방에 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뭐 시트의 열선, 냉풍 기능이라든지 차량의 자동 주차 기능 버튼들도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스티어링 휠, 그 열선 기능도 이쪽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쪽 암레스트 바로 앞쪽에 이제 수직으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한 뭐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말랑한 재질의 이제 암레스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뒤로 움직이는 슬라이드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아마 이 스마트폰 앞쪽에 충전하다 보니까 굳이 슬라이드 기능까지도 넣지 않는 것 같고요.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꽤나 넉넉한 수납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 따로 이 안쪽에 USB 포트는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 기아차는 이제 크렐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JBL을 탑재를 하고 있죠. 뭐 아무래도 저는 좀 맡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크렐 오디오의 사운드가 중저음 영역에서의 그 사운드가 조금 더 크렐 쪽이 조금 나은 개인적인 선호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인조 가죽과 일반 천연 가죽이 좀 혼합된 형태의 이런 가죽입니다. 다소 조금 거친 느낌의 이 가죽 시트이긴 한데요. 동급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 시트라면은 괜찮은 수준의 시트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통풍 기능이 더해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타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시트는 이제 허리 럼버 서포트가 지원이 돼서요. 허리 쪽을 조금 받쳐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열 시트에 좀 앉아 있는데요. 2열 공간 역시 뭐 소나타와 봤던 그 실내 공간과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뭐 차량의 크기가 거의 뭐 한 10mm, 5mm 정도,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뭐 소나타와 이렇게 거의 동등한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시트가 아까 제가 앉았던 포지션에 좀 맞춰놓은 상태인데 뭐 주먹이 한 2개 반, 뭐 3개까지도 들어갈 만한 이렇게 넉넉한 이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발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이 시트 1열 시트 아래쪽에 좀 공간이 있어서 발을 조금 더 쭉 뻗을 수도 있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제 송풍구가 2열 중간 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 1열에서 봤던 이 송풍구 하단에 약간 오토조타라 돌기처럼 나와 있던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이 2열 쪽에 있는 송풍구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11V 그 시거잭과 함께 고속 충전이 가능한 이 USB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C타입도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그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C타입보다는 기존 A타입의 그 USB 포트가 보통 이제 많이 국산 차에서는 대부분 이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 2열 글라스는 앞열 같은 경우 1열 같은 경우에는 전면 글라스와 그리고 측면 글라스 같은 경우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었지만 이 2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유리 글라스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으로 이렇게 선바이저도 가림막도 올려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까지 지금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글라스를 이제 내리고 열리는 버튼 앞쪽으로 열선 버튼 2단계로 조정되는 이 열선 버튼도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부분은요, 이 도어 트림 쪽에 이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앞쪽 부분, 그러니까 이 버튼들이 있는 부분이 살짝 이 날개처럼 좀 튀어나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손잡이가 있긴 하거든요. 뭐 이쪽을 잡아서 이제 문을 닫을 때도 탑승자 안쪽 손잡이 같은 경우에 이 문이 크게 열려 있는 경우 이쪽까지 손이 안 닿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도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또 손을 이렇게 팔을 거치해 놨을 때도 가볍게 이제 손을 걸칠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까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죠. 뭐 스티치도 적용이 되어 있고 위쪽에 보면은 그 나무 필름이 덧대어져 있는 이 소재들도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조금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러한 실내 구성이 앞쪽뿐만 아니라 2열 공간에서도 좀 느껴집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허벅지가 상당히 좀 넓게, 허벅지 부분이 아래쪽이 상당히 좀 길게 앞쪽으로 넓게 좀 되어 있어서요. 좀 앉아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등받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세워져 있는 경우 굉장히 좀 장거리 주행할 때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세대 K5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시트 같은 각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뒤로 누워있는 형태로 편안하게 좀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잡으면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꽉 이렇게 암레스트가 끼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컵홀더가 단촐한 구성의 컵홀더가 위치해 있고요. 따로 이 날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컵을 고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스키스루가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 이 K5 같은 경우에도 이 스키스루가 상당히 좀 넓은 그 크기의 스키스루가 장착이 돼 있었죠. 역시나 신형 모델에도 굉장히 좀 넓은 크기의 스키스루가 적용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열에서는 따로 이렇게 시트를 좀 접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따로 좀 접히지도 않는 시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좀 시선을 위로 돌려보면은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네요. 주먹 하나가 이상이 좀 들어가는 이 헤드룸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어서 키가 뭐 한 180 되는 분들이라도 특별하게 좀 불편함 없이 좀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에는 헤드레스트가 3개가 위치해 있어서 5명도 좀 탑승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요. 2열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 부분의 앞쪽에 조금 이제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 때문에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높이가 이게 높게 솟아올라 있지도 않고요. 좀 옆쪽으로도 좀 넓은 편이라서 조금은 그래도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3명이서 조금 더 좁더라도 좀 이동하는데 그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인 3명이 타도 뭐 넉넉하진 않지만 좀 좁긴 해도 이동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 이제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가 중간에 하나가 위치해 있는데 이 B필러 쪽에 이렇게 바가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좀 2열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이게 바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를 실제로 열어보면요, 여기까지 열리는 건 아니고요. 1열 시트 바로 위까지 이제 썬루프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까지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손잡이와 함께 조명, 그리고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작은 고리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파주 헤이리 쪽에서 시승 행사, 이제 시승 출시회가 진행이 됐던 거기까지 기간을 지금 도로를 위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워트레인은 기존에 출시됐던 소나타와 동일합니다. 2.0 가솔린, 그 다음에 1.6 터보, 2.0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총 4가지 파워트레인이 한 번에 좀 출시가 됐고요. 시승차는 이제 1.6 터보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터보 모델이 조금 비선호되는 엔진 라인업 중에 하나였죠. 2.0 모델이 좀 많이 팔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이 K5나 소나타를 봐도 1.6 터보 모델을 아무래도 좀 회사 차원에서 조금 더 미는 것 같고, 소비자분들도 조금 더 출력이 높은 이제 1.6 터보 모델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1.6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7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마력이 좀 낮은 160마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2마력의 엔진에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조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출력이 높은 모델이 당연히 이제 1.6 터보 모델이겠고요. 또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소나타에서도 체험했던 그 엔진입니다. 뭐 동일한 엔진이다 보니까 그렇게 엔진 성격에 있어서 뭐 소나타 1.6 터보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 엔진 특성 자체가 뭐 스마트 스트립 엔진 라인업들이 뭐 모두 다 그렇긴 하지만 성능뿐만 아니라 이 효율성을 함께 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기량이 좀 작은 모델이긴 하죠. 이 정도 급의 차량이라면 사실 2.0 터보까지 실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전에 그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 1.6 터보 모델을 시승하면서도 2.0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면 정말 좀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들었었는데요. 사실 소나타 같은 경우에 이제 N라인이 추가가 되면 뭐 상위 조금 더 배기량이 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길 텐데, 이 기아 K5 같은 경우에는 엔진 라인업이 향후에 좀 어떻게 추가가 될지는 아직은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고, 솔직히 그 2.0 고성능 모델 라인업을 이 K5도 구성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1.6 터보 모델의 이 엔진의 성격 자체도 여러 가지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기존의 소나타에서의 주행에서 느꼈던 이 경쾌한 주행감도 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요, 그러니까 저 RPM, 그러니까 1200rpm 그 미만의 주행에서는 가속감이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 좀 회전수를 올려서 뭐 주행을 하고 조금 더 가속 성능을 좋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된 이 엔진 세팅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중고속 영역까지 넘어가면은 끝까지 이렇게 가속감이 살아있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속 영역, RPM이 낮은 영역에서는 이 터보렉 같은 것도 종종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보통 그것이 한 1000rpm에서 1500rpm 사이 정도 되면은 좀 터보렉 같은 것이 저속 영역에서는 조금 더 더디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고속 영역까지도 넘어가게 돼서 이제 터보가 좀 원활하게 작동이 되면은 굉장히 조금 높은 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엔진 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한 80km 정도, 90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속도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가 가속 페달을 발에 좀 힘을 실으면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속을 하는 모습도 답답함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있어서 이 진동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엔진룸이라든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스티어링 휠로 그렇게 강하게 전해진다거나 또 시트의 뭐 허리 쪽으로 강하게 전해지는 부분 없이 진동 부분은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음에 있어서는 한 시속 11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A필러 쪽에서 바람 소리가 그때부터 좀 많이 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음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K5가 그 상위 모델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이제 차음이 좀 처리되어 있는 것을 좀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음이라든지 이 엔진룸이 이제 실내로 들이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크게 들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소나타와도 좀 대동소이한 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K5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많이 있었죠. 실내 같은 경우에 이 대화면에 뭐 계기판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화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주행 편의 장치들이 전해지면서 차량의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차량 가격의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차음 부분이라든지 진동 억제 부분에서 조금은 더 코스트를 좀 줄였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진동이나 소음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좀 굉장히 좀 심한 편은 아니고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뭐 대동소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면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19인치 타이어의 영향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피렐리의 P0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의 타이어, 올 시즌 타이어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19인치 타이어의 폭이 좀 큰 타이어다 보니까 이 노면에서의 음들이 이 차량 하부에서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주행 중에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주행 보조 기능과 안전장치들도 상당히 좀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 속도에 맞게 조절해주는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주행 안전 편의 장치들이 많이 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뭐 기존의 거울을 봐도 그렇게 사각지대가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이 깜빡이 방향지시 등을 켜는 경우에 계기판 좌우에 이제 측면 사각지대 화면이 나타나는 이러한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바로 이제 G70을 시승을 했었는데 G70 같은 경우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버전 같은 경우에 조금 좀 낮은 시스템이 아닌가, 소프트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갈짓자로 움직이는 경우를 종종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K5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차선 인식도 잘하고 차로의 중앙을 아주 잘 인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룸미러 앞쪽에 이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을 읽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 각도도 기존 시스템보다 더 넓혀서 한 100도 정도로 이 화각을 넓혀서 이 차선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실감이 안 되는 게 보통 앞 차량들이 이제 내 차로 끼어들기를 할 때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 중에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가장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에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좀 뛰어났었죠. 이 앞차 같은 경우에 다른 차선에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 모습이 살짝 비치기만 해도 바로 감속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장거리 주행할 때나 이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를 해서 주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좀 주행 질감으로 좀 돌아와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소나타와 그렇게 큰 차이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소 좀 부드럽다, 이 단단하다라는 이 두 가지 기준점에서 본다면 살짝 이제 단단한 편에 속하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철을 넘을 때 2열 공간을 아까 조금 탑승을 잠깐 했었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이 2차적인 진동을 이 댐퍼가 잘 잡아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모델들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이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보여지고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예리한 설정은 아닙니다. 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설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좌우 롤도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원하는 라인을 추정하기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간표 현장에서는 이 카카오 아이와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음성인식 기능이죠. 기존에도 뭐 그랜저라든지 뭐 소나타에서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카카오 아이의 음성 명령 기능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령어가 단순했죠. 뭐 내비게이션,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지정된 단어를 얘기를 해야지만 인식을 해서 기능이 활성화됐었는데 뭐 최근에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연어 명령을 음성을 인식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아이 같은 경우에도 차 안이 더워라는 말에 좀 에어컨을 킨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뭐 올려줘, 낮춰줘라는 말에 공조장치를 작동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의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말씀하세요.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창문 내려줘라는 명령에는 이제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석의 창문들도 이제 내려달라는 명령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조장치도 뭐 따뜻해, 더워라는 명령으로 이제 공조장치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뭐 주변 맛집 알려줘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주변 맛집과의 거리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는 기능들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카카오 아이와의 연동, 제휴를 통해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기능 자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창문을 내리는 기능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물리적인 버튼을 눌러서 내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굳이 이제 음성으로 창문 내려줘, 뭐 올려줘, 공장치 조작해줘 같은 것들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물은 아닌 거고요. 어디까지나 이 커넥티드 기능들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각 인식, 음성 인식 같은 기능들이 조금 더 발전,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좀 발전하게 된다면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좀 더 다양한 명령을 좀 수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탑승자들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이제 카카오 아이가의 뭐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 분석을 해서 운전자의 취향을 뭐 분석을 한다든가, 아주 그리고 또 더 먼 미래에는 이 차량이 지나는 곳에 따라서 이 화면에 여러 가지 그 운전자의 개인 취향에 맞는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띄워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기능들까지 차후에는 좀 발전된 여지가 있는 기술이 이러한 카카오 아이의 음성인식 기술의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5를 잠깐 좀 주행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그 소나타에서의 그 주행 성능이 아무래도 좀 초점을, 이번 시승을 통해서는 이 주행 성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1.6 터보 모델이 가장 좀 베스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출력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중속 영역 이후에서의 뭐 가속 성능이라든지 고속 주행 시 안정성도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일반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영역에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쾌하고 이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는 이 1.6 터보 모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소나타 시승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1.6 터보 모델은 좀 상쾌하게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행 특성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주행 성능도 좋은 세일즈 포인트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여러 가지 좀 편의 장비들이 더해지고 커넥티드 기능들이 더해졌다는 부분, 그리고 역시나 이제 스타일링 부분이 K5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차량을 선택할 때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만 보고 이 차량을 선택을 해도, 3세대 K5를 선택을 해도 전혀 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오토스 원소동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